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학생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부수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러분이 배운 부수는 먼저 산산, 두 번째 시간이었네요. 불화, 이번엔 나무, 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나무목을 부수로 쓰는 한자들은 어떤 한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얘가 대장이고 나머지 쫄병인 병사들이 어떤 게 있나, 쫄병인 한자들이 어떤 게 있나 알아볼게요. 일단 쌤이 먼저 쓸게요. 하지만 당연히 여러분은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를 겁니다. 이 글자는 알죠? 이 글자는 나무가 두 개. 이 글자도 기억하겠죠? 나무가 세 개. 네, 이 글자들은 모두 부수가 나무목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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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글자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모두 이 글자들은 나무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후박나무 박입니다. 후박나무는 뭐냐면 후박나무 후박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크죠? 후박나무 이미지가 잘 이렇게 안 넘어가지네요. 이렇게 생긴 나무가 호박나무인데 이 열매는 약으로 쓰고 이 기둥은 목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되게 쓸모가 많은 나무죠. 후박나무 박은 성시박으로 쓰입니다. 성시박. 밀양박씨 할 때 이 박자를 씁니다. 두 번째는 오얏 리자입니다. 하지만 이거 많이 봤죠? 이 글자는 이로 소리 납니다. 오얏은 뭐냐면 자두를 오얏이라고 합니다. 표준어는 자두고 오얏이 이제 사투리죠. 자두. 네, 바로 얘입니다. 자두 맛있겠죠? 나무에서 열리는데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두밖에 안 나오네. 입에서 막 침이 고이네요. 자두, 나무. 네, 과수원 등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두 맛있죠? 여름철 제철 과일이죠. 세 번째 글자는
버드나무 양자입니다. 버드나무는 알죠? 버드나무는 앞에 나무들이랑 달리 뭐 식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아름답죠.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는 이제 여러 가지 시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많죠. 그래서 달콤한 영화라는 시작 부분에서도 버드나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달콤한 인생 버드나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엥? 아, 나오네요.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사실 바라보며 너무 제자가 물었다. 그러네요.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네. 네 번째 글자는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뭘까요?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 색깔은 황토색? 이런 색깔이요. 색깔은 아주 살짝 갈색? 이런 색깔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 아이고. 송자입니다. 송이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송이를 한자를 어떻게 쓰냐면 송이라고 합니다. 앞에 글자는 송이송, 뒤에 글자는 귀이자죠. 송이버섯 굉장히 향이 진하고 맛있죠. 소나무에서 자라난 귀란 뜻으로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이제 버섯입니다. 송이버섯 먹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좀 더 진한 색깔이 가끔씩 좀 있고 속살은 굉장히 하얗죠. 송이버섯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더 볼게요. 송이버섯.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버섯 위쪽이 소나무죠. 향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섯 중에 하나죠. 송이버섯.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알죠? 나무가 두 개 있다. 사실 두 개지만 굉장히 많은 걸 줄여서 말한 겁니다. 얘는 숲을 림자죠. 얘도 성씨로 쓰입니다. 성씨 임으로 쓰입니다. 오연리자도 성씨로 쓰이죠. 오연리자는 전주 이씨가 명문입니다. 이성계의 후손이죠. 나무목이 세 개인 이 글자는 아주 나무가 많다. 빽빽할 삼자입니다. 그래서 산림이 아니라 삼림이죠. 삼림. 삼림은 뭐냐면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자란 숲을 삼림이라고 합니다. 산림은 그냥 산과 숲이란 뜻이고 삼림은 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숲을 삼림이라고 합니다. 보통 산은 다 삼림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산 중에서도 뭐 이 정도 수준의 산, 뭐 천지사방이 다 나무인 이런 데를 삼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기둥주자입니다. 안에 한 글자 더 있네요. 이 글자는
핵입니다. 핵. 근데 이 핵은 씨앗, 가운데,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아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핵 미사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원자 핵을 이용해서 만든 무기이기 때문이죠. 또는 어떤 부분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핵심 요약할 때 이 핵자를 씁니다. 핵폭탄 할 때 이 핵자를 쓰죠. 버섯구름이 생기면서 우라늄을 이용해서 만든 미사일, 바로 핵미사일이죠. 가운데 노란색을 좀 쓰고, 색깔이 이게 덧칠이 되네요. 핵미사일 할 때 이 핵자를 씁니다. 첫 번째 글자는 후방나무 박자인데, 이 왜 이 글자 소리가 박으로 나냐면, 왼편에 있는 이 글자가 이 글자의 소리를 결정합니다. 얘는 점, 복자기 때문에 복과 비슷한 박이 나는 거죠. 그 다음 이 글자도 역시 양으로 소리 나는 글자. 이 글자는 공으로 소리 납니다. 그래서 공과 비슷한 송. 스플림은 그냥 만들어진 거죠. 빽빽할 3도 그냥 만들어졌고, 얘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와 똑같은 소리. 얘는 돼지 해자입니다. 그래서 해와 비슷한 핵. 나무목을 부수라는 글자들은 후방나무박, 오얏리, 버드나무양, 송이송, 스플림, 빽빽할3, 기둥주, 시핵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자를 처음 보더라도 왼편에 보통 있는 이 글자 나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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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목을 보게 되면 얘들은 뭔지 몰라도 나무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송이버섯, 소나무의 귀란 뜻입니다. 그리고 핵은 중심, 가운데, 원래는 씨앗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씨앗, 핵자죠. 가운데, 중심,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부수 세 번째 시간 나무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